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연애 6년, 결혼 4년 반, 32주 차고 합의 이혼하기로 협의봤는데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마음 돌려달라고 하네요.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다시 적어요. 그래도 또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1년 조금 안 돼서 시아버지가 5년 이상 사귄 내연녀가 있다는 게 발각이 돼서 집안이 뒤집어졌는데 그때 시어머니 중풍 실어증이 왔어요. 시아버지는 반성한다며 정리하고 나서 집에 들어앉아 시어머니 병수발을 했는데 평생 물 한 잔 혼자 마신 적 없던 분이라 수시로 신랑을 찾았어요. 시댁과 3, 40분 거리인데 신랑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고 직장에서도 집중을 못해 경고를 2차례 받았고요. 옆에서 보던 제가 안쓰러워 주 3, 4회 정기적으로 찾아가 식사 준비 및 청소를 도왔어요. 그 외에는 큰 신우가 케어했는데 한두 달 지나니 자기 신랑 눈치가 보인다며 저에게 떠미네요. 자기네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할 테니 평일에는 제가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요. 주말에 자기네들 매일 놀러가는 거 다 아는데 말이죠. 지금도 자기 신랑 눈치 보인다는데 주말에는 잘도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거절했더니 저희 신랑한테 너무한다고 하고 저희 신랑은 또 누나 많이 고생했는데 안타깝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난 모르겠다. 나는 내가 하던 대로만 한다. 나머지는 나도 모른다 했고 한동안은 저 안 가는 날에는 남편이 야근한다. 친구 만난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저 몰래 시댁 가서 일했네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는데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어요. 입원 수술을 해야 했고 입원해서 수술 날짜 잡아두고 누워있는데 신랑이 하는 소리가 안 그래도 불쌍한 우리 엄마 며느리한테도 버림받게 되는구나. 누워서 천장에 있는 갈매기 새다가 살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뻔했네요. 내가 잘 들은 거 맞니? 하니 그냥 농담이야 웃자고 하길래 야, 나 너희 엄마 불쌍해서 뒤치다꺼리 하러 다닌 거 아니고 네가 안쓰러워서 다닌 거야. 근데 내가 미치긴 했었나 보다. 네가 내 새끼도 아닌데 너 힘든 거 안쓰럽다고 대신 다녀서 네 버릇만 나빠지게 했네 하니 미안 그런 뜻 아니야 이러대요. 아무튼 그래서 어찌저찌 수술 퇴원하고 회복하고 일은 다녔지만 시댁에는 딱 끊었어요. 물론 끊었다는 건 예전처럼 간병인 활동하는 걸 끊었다는 거고요. 그래도 환자가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 신랑하고 가서 집 청소하고 밑반찬 해두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 후에 식사하고 집에 오고요. 그러다가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시어머님이 조금씩 증세가 호전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실어증도 나아지면서 조금 심하게 더듬긴 하지만 말도 하고 풍이 완화가 되면서 조금씩 걸어지는데 이게 대박인 게 시아버지 꼴 보기 싫다고 눈 뜨면 저희 매장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8시에서 9시쯤 되면 저는 매장에 가서 청소하고 매장에 냄새 같은 거 배면 안 되니까 우유나 빵 같은 걸로 창고 가서 때우고 하는데 청소 시간쯤에 와서 버티고 있으니 식사도 안 되고 다리 아프다고 박스 깔고 매장 바닥에 앉아 있으니 들어오던 손님도 깜짝 놀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손님들은 용건 없이 와서 수다 떨다가 물건 사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왔다가도 부담스럽다고 그냥 가버리니 장사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신랑한테 이야기하니 그래도 엄만데 어떻게 해 하고 넘기고 양해해드리자 아프잖아 외로워서 그렇잖아 우리 엄만데 이러기만 하고 그때뿐이라 참다 못해 대놓고 말했어요. 손님들이 부담스럽다고 안 오기 시작하면서 매상이 많이 줄었다. 이대로면 가게 운영비도 안 나온다 하면서 오버해가면서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서운하다 서운하다 하면서 이젠 또 매장 앞까지 와서 가게가 보이는 상가 계단에 앉아서 버텨요. 경로당 가시래도 몸이 이렇게 되고 나서는 다들 보내는 눈빛이 이상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며 거부하고 집도 싫다고 하고 내 자식이 최고다. 의지할 건 자식뿐이다.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너 일하는데도 폐 안 끼친다. 그냥 보고만 있는다. 하니까 대책도 안 서요. 이게 시작되면서 신랑하고 점점 싸우게 되고 이혼해야 하나 할 정도로 지쳐가던 차에 임신한 걸 알게 되고 스트레스도 매장에서 몇 번 기절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하다가 신랑이 큰맘 먹고 시어머니한테 말 꺼내서 이제는 매장에 찾아오지 않아요. 아마도 큰 신우가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주쯤 지났나 저희 엄마한테 심장에 병이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회복도 더디고 멘탈이 무너지다시피 해서 제가 간호하러 다니게 됐어요. 안 그래도 서글퍼서 한참 울었네요. 아무튼 처음에는 병원으로 다녔고 회복 기간 후에 집에 드나들고 하는데 신랑이 이야기 좀 하자 하더니 탐탁치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너희 엄마 병수발 다닐 때는 한마디 말도 없더니 왜 우리 엄마는 안 되니? 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지금은 홀몸도 아닌데 하네요. 그럼 우리 엄마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 우리 엄마 남편이 있니? 자식이 더 있니? 밥숟가락 들 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안 가면 돌아가셔야 해 하니까 요양원에 넣으래요. 알아본다네요. 자기는 자기 엄마 요양간호사 부르는 것도 죄책감 든다면서 안 된다고 해놓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애 낳고 나면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우리 엄마 어찌하나 싶고 풀타임 요양사 알아보니 한 달에 꽤 들어가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일하고 모아둔 돈이 있으니 당분간 그걸로 해결하려고 준비는 해뒀었는데 다들 어떻게 하라는지 귀신같이 닥달하네요. 신랑 큰 신우, 작은 신우가 그런 돈이 있었으면 우리도 사람 부르게 해달라고요. 시댁에 아무도 집안일 못하니 가정부라도 부르겠대요. 그놈의 돈. 임신기간 내내 스트레스예요. 왜 우리 엄마 너희 엄마 구분짓고 차별하냐. 장모 아픈 건 안타깝지만 너 홀몸도 아닌데 뱃속에 내 새끼 잘못되면 어쩌냐. 장모한테 많은 돈을 쓰는 건 조금 그렇다.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는 못 해드리는데 우리 엄마 보기 죄송스럽다. 누나들 보기에도 미안하다. 매번 같은 이야기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몰아붙이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더는 같이 못 살겠다 했어요. 내가 미칠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고 했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길 가다가도 차도에 뛰어들고 싶은 욕구가 엄청났고 칼이나 가위만 보면 저에게 해를 가하고 싶었고 매장에 손님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손님들 얼굴에 침을 뱉거나 칼로 해를 가하고자 하는 충동도 느꼈고요. 이게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생을 마감할까 생각하고 침대에 내려오면서도 생각하고 문 열면서 생각하고 거실에 나가면서 화장실에 가면서 변기에 앉으면서 세면대에 물을 틀면서 실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고 편하게 떠나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임신 기간 중에 체중이 오히려 빠지니 병원에서도 차라리 입원을 하라 하고 삶의 의욕도 없고 집에 와도 서로 쌩하니 말도 없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운이 너무 딸려서 화장실 가다가 어지럽고 움직이면 바로 고꾸라질 것 같아서 화장대 모서리 붙잡고 심호흡하는데 그러게 적당히 하지 하는데 저도 폭발해서 받아치는 순간 머리가 터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눈 깜빡거렸다고 생각했는데 입원해 있었고요. 쓰러졌었대요. 아무튼 그날 옆에 입원한 환자가 있던 말던 막 퍼부었어요. 너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나 진짜 지금 못 살 것 같다고. 이혼해달라고. 펑펑 울면서 소리 지르고 주변에서는 다들 자리 피하고 어찌어찌하고 있다가 다음날 알았다고. 자기도 많이 힘들었다 하면서 저 퇴원하고 조금 안정되면 서류 접수하기로 했네요. 근데 어제 저녁에 퇴근해서 오더니 생각해봤는데 안 되겠대요. 자기는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월급 안 가져다 준 적도 없고 주사도 없고 남들 하는 것만큼 다 하는데 왜 이혼당해야 하는지 억울하대요. 납득이 가지 않으니 안 된대요. 그래서 이혼 안 하면 내가 못 살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러면 차라리 그 정신으로 버티래요.
제가 진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었으면 벌써 그랬을 테니 안심하래요. 저 순간 빵 터져서 너 내 생명보험 노리니? 했더니 마음대로 생각하래요. 서로 좋아서 한 결혼인데 왜 한쪽은 열심히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한쪽은 아닌 거냐면서 같이 노력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저보고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보래요. 자기가 전적으로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네요. 이젠 저도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의 생명보험을 노리는 걸까요? 교묘하게 내가 정신병자가 되어간다는 덫을 살짝씩 깔아두는 듯한 기분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왜 그렇게 느끼냐고요? 그 사람이 요새 자기 누나한테 카톡을 보낸 걸 봤거든요. 누나, 땡땡이가 한 번씩 이상한 소리를 한다. 땡땡이가 많이 아픈가 본데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간다. 자기 배를 때리는 것 같다. 임산부인데 술을 마시는 것 같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남자랑 있는 것 같다. 허공에 대고 누구랑 이야기하는 신용을 한다. 등등. 하지도 않은 행동과 이야기들을 제가 한다고 큰 신우한테 이야기하고 큰 신우는 조언이랍시고 해대고 있어요. 쓰다 보니 또 다시 너무 길어졌어요. 일단은 여기서 줄일게요. 추가. 4년 만에 늦은 후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은 했어요. 그때 글을 남기고 나서 약 한 달 넘게 서로를 탐색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견제하는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의도를 파악하고 일정을 추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가족이 날 정말 정신병자로 몰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자다가도 문득 깨서 이 사람이 정말 자고 있는 건 맞는 건가 코 밑에 손가락도 대보기도 하고 지금에서야 정말 내가 피폐해지고 정신이 나가고 있었구나 하고 제법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의 진정성이나 모순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하는 행동이 합리화가 되고 오히려 틀에 박힌 것처럼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나 같은 느낌에 도취되는 것도 있었고요. 이 사람에게 흠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잡아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관기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몰래 나가서 전화를 받거나 하면 현관 앞에 가서 귀대보거나 주차장까지 몰래 따라간다든지 시댁 만나러 간다고 하면 진짜로 가는지 따라도 가봤어요. 그러다가 40주 조금 못 채우고 애가 뱃속에서 사산이 돼서 생으로 유도분만해서 낳고 병원에 누워있다 정신 차리니 시어머니가 와 있더라고요. 풍이 와서 늘어진 말투가 습관이 된 상태였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취급했지만서도 나는 네가 미워도 가족이니 감내하고 간호를 해주겠다 하고 병실에 앉아서 꼼짝도 않았어요. 병수발은 간병인이 해줬고 친정엄마는 입원 중이셨어요. 3일을 거동이 불편해 기저귀를 갈았어야 했는데 오로가 나오는 내내 간병인이 밑을 닦아주는데 시어머니는 가라이도 안 가고 정승같이 두 눈을 닫고 밑을 빤히 쳐다보고 한 게 아직도 가끔 꿈에 나와요. 총 9일을 입원했는데 신랑은 정말 연락 하나도 없었고요. 이때 저도 이것저것 정말 따질 것 없이 이혼만은 하고 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득과 실 이런 거 상관없이요. 일단 몸 컨디션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퇴원하고 친정집에 들어가서 한 달 반은 살았어요. 그동안 엄마 요양원 보내놓고 마음 안 아프게 하고 싶어 모르게 하려고 사산된 것도 이야기 안 하고요. 요양원 보낸 날 저녁에 결국 그 인간 말대로 보냈구나 싶어서 통곡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몸 회복하고 신랑하고 연락하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라 이야기가 오가던 중 8천 주면 해준다고 해서 빚을 져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해주겠다고 하고 며칠 지나니 1억을 부르고 그것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니 2억, 나중에는 5억까지 올라갔어요. 이혼만 하고 보자 싶어서 일단 다 알겠다고 한 상태였고 본격적인 이야기 후 5억까지 불렀을 때는
큰 신우하고 삼자대면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성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큰 신우는 거기서 제가 이혼을 무기로 그 사람의 사랑을 시험하는 건 아닌가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진절머리가 나서 일단 줄 테니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저도 윽박질렀고 통장 여기저기 긁고 해서 현찰 1,400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혼 진행은 안 됐고 5천을 맞춰줘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이때까지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변호사를 부르고 했으면 되는데 계속 치이고 몰리고 하다 보니 머리가 안 돌아가니 그저 주먹 구구식으로 휘둘리고 우연히 매장에 손님이 와서 안부를 물었는데 일이 잘 풀리려고 그랬던 건지 타인한테 제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대강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 동생이 법무사 일을 하는데 여기저기 손을 써볼 수 있으니 상담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결심하고 나니 일사천리더라고요. 돈 들이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신랑과 시댁 식구들한테까지 뭔가 자료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한동안 여기저기 시끄럽다가 조용하다가 하더니 신랑이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사람 집인데 그 집 나가는 대신 제가 먼저 준 1,400 포함해서 1,600 더 주는 걸로 끝났어요. 이혼하고 2천에 55짜리 월세방 얻어서 이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옷 가방 하나 옆에 두고 정신없이 쓰러져서 잠들었어요. 꿈에서 온통 파란색인 방 안에서 애기 하나가 빛이 나게 웃으면서 눈을 맞추는데 말로는 다 못할 소름이 끼치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에서 깨서 보니 그날이 애기 보낸 날이었어요. 그때서야 그날 애 얼굴이 제대로 떠오르더라고요. 사산된 아기가 원래 그런진 모르겠지만 얼굴만 새까맸어요. 눈도 입술도 꽉 다물린 상태였고요. 나중에 들으니 태어난 신생아들보다 체구도 반 정도밖에 안 된다 했었어요. 애를 보내고 나서 슬프고 뭐고 그런 감정 느낄 새도 없었고 그냥 살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월세방 안에서 내 새끼 일어놓고 나는 내 살궁리만 했구나 싶고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 또 멘탈이 나가서 복구도 안 되고 1년 넘게 방황하고 하다가 정신과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만나던 아가씨랑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니 오픈하고 여자한테 대시하고 만났는데 이혼 후에 뭐가 잘 안 됐는지 만나는 여자들마다 만남이 지속이 안 된다고. 아무튼 그걸 푸념하면서 저보고 다시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고 그나마 네가 구실을 하는 것 같다. 그때 밑을 보니까 너하고 맞는 것 같다고 애를 낳은 직후인데도 꽉 다물려 있니.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하길래 한 번 더 전화하면 신고하겠다고 하고 2년 끊자고 하고서는 그 후로 연락은 없어요. 가끔 그 집안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울컥하고 진저리가 나긴 해도 더 미워지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쁜 꿈을 꿨다고 하기에는 잔인하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험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과거라서 가슴에 묻고 가야 하겠지만 몸과 마음이 그래도 사람 행색을 갖출 만큼 망가지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에 만족하자 하면서 위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문득 늪으로 빠질 것 같은 밤이라 침대에서 몸부림치다가 예전에 글 적었던 기억이 있어서 댓글하고 보다가 후기 아닌 후기를 남겨요. 그래서 많이 뒤죽박죽이고 정리 안 된 글이지만 무사히 이혼은 했다고 알리고 싶어서 글 적었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얘기가 엄청 길 것 같아요. 저는 5살 아들을 둔 결혼 6년차 29살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이고 전 인서울 2년제 대학 나왔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이제껏 한 번도 공개를 안 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직장생활 9년차 대충 얘기 듣긴 월 70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매달 남편은 딱 100만 원만 줍니다.
그 나머지 그 많은 돈을 다 본인이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남편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신혼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상가형 주택, 한 달에 쇳돈만 850 정도 나오는 걸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통장을 저한테 줘서 금전 때문에 크게 힘든 건 없어요. 그리고 여지껏 단 한 번도 돈을 어디다 쓰는지, 어디다 써라든지 얼마나 모았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보거나 터치한 적이 없네요. 남편이 돈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절 믿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힘든 건 없네요. 그리고 시부모님이나 시이모님들이나 삼촌들께서 저희 부부 보실 때마다 애 옷 사입히라고 돈을 주시는데 그게 1년에 1,500만 원 이상은 됩니다. 시부모님이 코로나 전 애 돌 때도 비용 전액 다 내주시고 장부는 본인 빚이라 하시면서 가져가셨습니다. 돌반지 들어온 거는 물론 돌잔치 부주금 3,500 조금 넘는 거 저한테 전액 주셨습니다. 이 돈은 제 통장에 들어가고요. 시부모님도 저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 저 결혼하고 저희 집에 정말 딱 한 번 오셨네요. 애기 낳고 산후조리 끝나자마자 애 보고 싶다고 어린애 차 태워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좋다고 하시면서 정말 6년 동안 딱 한 번 오셨었어요. 제가 시댁 간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집 지저분한 거 창피해서 청소해야 된다고, 귀찮다고 오는 거 안 반가워 하신다 오지 마라 하셔서 차로 한 30분 거리지만 석 달에 한 번도 잘 안 갑니다. 정말 시댁일이나 금전적으로는 힘든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동안 남편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남편이 한 달에 저 100만 원 월급 주는 것 빼고 나머지를 어디다가 쓰는지 혹 바람이라도 피는 게 아닌지 미치도록 알고 싶습니다. 남편은 영구직 특성상이라 하는데 일하는 날은 재택이든 회사 가서 일하든 하루 꼬박 일하고 달이면 쉬는 날이 10일 정도 되는데 연차다 뭐다 나머지는 평일날 쉬어요. 물론 주말에 남편 쉬는 날이면 낮에 저 친구들이랑 놀거나 스트레스 풀고라고 항상 애 봐줍니다. 아니면 애 데리고 둘이 시댁 가거나 하고요. 저 놀게 해줘서 그건 고마운데 나머지 날은 대신 남편 일하고 저 혼자 애 봅니다. 일단 남편은 나머지 평일 쉬는 날에는 아침부터 나갑니다. 남편 말로는 집에 밥도 없는데 집에서 뭐 하고 있냐고 해요. 저희가 집에서 거의 밥을 안 해 먹거든요. 쌀 10kg 사면 1년 먹고도 남네요. 남편이 아침은 회사 가서 먹고 저녁도 저랑 거의 외식 배달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주말 낮에도 애 데리고 외식하거나 배달 음식 아니면 라면 먹어요. 코시국에도 친구랑 시골에 집 보러 다닌다 등. 산 간다, 겨울엔 친구들 별장 간다. 제가 미치겠는 건 남편 친구들이 놀러 갈 때 남자들끼리 갈 사람들이 아니란 걸 짐작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남편은 그런 날도 항상 6시쯤 되면 집에 와 있고 어쩌다 회사 야근 갔다 오는 날도 밤이면 항상 저랑 같이 있어주려고 전액 남편이 내며 야식 시켜주거나 영화 다운받아 같이 보고 저 쇼핑하는데 항상 따라와주고 집 현관만 나서면 음식점이나 술집이 많아서 술 한잔 하거나 공원에 산책 가거나 밤이면 항상 같이 있어주는데 저한테 정말 잘해주는 것 같긴 해요. 핸드폰도 항상 오픈해주고요. 결혼 전에 남편 핸폰 명의 제 명의로 바꾸어 놓아서 아주 가끔 통화 목록도 뽑아보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제발 쉬는 날 낮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왠지 저만 집에 있으니까 억울한 생각도 들고 다른 여자들이랑 노는 것 같아서 미치겠어요. 술은 얼마나 잘 마시고 체력은 좋은지 다음날 지쳐서 어디 못 나가게 일부러 쉬는 날 전날 엄청 먹여도 3-4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기운 펄펄 나 뛰어다녀요. 남편이 얼굴은 정말 잘생기고 옷발이 너무 좋아요. 키도 크고 정말 연예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걸 알아서 옷도 아주 가끔 사 입는데 진짜 웬만한 메이커는 거들떠도 안 보고 명품만 사 입네요. 결혼 전 예복 맞추러 갔을 때 저 친정엄마 친구분 그리고 백화점 매장 직원들 모두
정말 남편 옷 입어보는 모습을 넋놓고 보았네요. 엄마랑 친구분 큰 소리로 호들갑 떠시고 또 신랑이 피부가 정말 좋거든요. 모공도 하나도 없고 정말 어쩔 때는 기름 부어놓은 것 같은 반짝반짝 빛이 나요. 거기다가 말빨이 정말 사람 미치도록 야고르게 톡톡 쏘고 툭툭 내뱉으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데서 감동 주고 유머스럽고 위트가 많아요. 어딜 가나 식당에 가나 쇼핑을 가나 아줌마 아가씨들이 반해서 웃어대고 금방 친해져요. 아주 미치겠어요. 오죽하면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는데 항상 1층 세준 음식점에 자주 가요. 거기 음식도 중독될 정도로 맛있고 저희들한테 건물주 사모님 그리고 사모님 친구분들 하면서 식당 주인분들도 알아서 돈 안 받고 특별 음식 잘해주시거든요. 근데 남편이 정말 저랑 제 친구들한테 눈물 쏙 뺄 정도로 야단친 적이 있어요. 욕은 안 했지만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게 부모님도 조심스러워 그 가게 안 가는데 니네들이 머리에 똥만 차서 벌써부터 돈도 안 내고 사모님 소리 들으려고 간다고요. 그건 달아놓으면 시부모님이 다 내주신다고 해서 제가 쏘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 일 이후 한동안 친구들이 안 오고 요새는 또 오는데 저보다 제 남편을 더 찾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자한테 남편이 인기가 있어요. 친구 중에 몇몇이 몸매도 좋고 정말 이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반갑다고 하이파이브하고 손 안 놓은 친구도 있어요. 제가 정색해서 지금은 조심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친구들이 저보단 남편이랑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정말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미치도록 싫었어요.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남편인 현실이 정말 싫어요. 제가 참다 못해 오빠 월급 알고 싶다고 100만 원 빼고 나머지 간섭 안 할 테니까 카드를 써서 어디다 쓰는지 문자랑 통장 내역으로 내가 알게 해주던가 아니면 나한테 제발 용돈 받았으면 안 되냐고 아님 평일 쉬는 날 어디 안 나가면 안 되겠냐고 붙잡고 울어도 받고 애교 아양도 떨어봤지만 다 소용없네요. 근데 그때마다 남편이 하는 말은 자기는 돈 떨어지면 절대 못 산대요. 그러면서 자기 거 오픈하고 싶으면 제가 돈 관리하던 거 자기가 관리한대요. 아니면 가계부를 보여주던가 하라네요. 근데 이건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는 건데 제가 친정에 한 달에 400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생활비 300은 부모님 드리고 백수 남동생과 대학교 다니는 여동생 핸드폰비 20만 원. 그리고 매달 동생들 용돈 무슨 날마다 드리는 부모님 용돈 80 정도 해서 합이 월 한 400에서 500 정도 돼요. 300은 부모님 수입이 일정치 않고 제 동생은 백수고 여동생은 대학생이고 그리고 제가 시집 올 때 못 모아서 약 3천 정도 혼수를 해왔는데 그때 생긴 빚이에요. 처음엔 300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가 됐네요. 물론 남편은 넉넉히 드려라 했지만 한 달에 약 4, 500 정도 드리는지는 몰라요. 거기다가 제가 쓰는 돈 250 정도 됩니다. 제가 다니는 관리 비용이랑 제 옷 사고 화장품. 그리고 가끔 지방 분해 주사 맞아요. 정말 남편 때문에 관리라도 안 하면 제가 더 힘들 것 같아서요. 바람이라도 날까봐요. 그리고 제가 아무도 모르게 모으는 비자금이 한 달에 50 정도 됩니다. 애 옷값이며 세탁비 그리고 월요일마다 오시는 도우미 아줌마 다 해서 200 정도 들어서 다 해서 한 달에 95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셋 돈 850, 남편이 주는 돈 100에서 200, 다 해서 수입이 1050 정도 되고 한 달 지출이 한 950 정도 돼요. 그래도 지금껏 6천 조금 넘게 모았지만 이렇게 생활비 드는 거, 친정한테 월 400 정도 드리는 거 남편한테 도저히 못 말하겠어요. 그래서 돈 관리는 나한테 맡겨주면 안 되냐고 남편한테 말하니 제가 관리하는 거 오픈 안 할 거면 그럼 너도 내가 쓰는 돈 터치하지 말라고 하네요. 사건은 며칠 전에도 또 남편 평일 쉬는 날 저는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가려 들기에 제가 요 사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발 나가지 말라고 악을 쓰고 저도 모르게 정말 손에 집히는 물건 다 던졌네요. 한 10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랬더니 한참을 절 노려보더니 저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남편이 갑자기 집에 있는 아령으로 거울이며 베란다 유리, 여닫이문 유리 등을 다 깨부수더니 남편이 막 미친 듯이 난리를 쳤어요. 저도 잘못했지만 그거 보고 있다가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친정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젖쓰러졌네요. 어제는 시부모님들도 다 아셔서 오셨다 가시고 남편은 회사 병간했다고 하고 시동생 도련님은 우리 형이 무서운 사람이지만 웬만하면 절대 저러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 된 거냐 하시네요. 오늘 아침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다고 친구 불러서 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두서없이 썼네요. 이해해주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자식을 낳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쭉 쓴 다음 이 글의 제목이 될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쓸 것 같습니다. 글이 길어져도 오랜 고민이었고 생각 끝에 글을 올리게 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언이나 선을 넘지 않는 따끔한 말이라면 얼마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제 동생과 저희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띠동갑쯤 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올해 19살이 된 어리네요. 곧 성인이라지만 아직 완전한 성인은 아니죠. 그리고 그 애에겐 남자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은 놈이 금붕어 똥처럼 붙어있죠. 벌써 1년인가 2년인가 사귄 걸로 압니다. 막말로 저는 그 새끼를 몹시 싫어합니다. 증오할 정도로요. 제가 괜히 동생의 남친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그놈은 나이가 제 또래입니다. 저보다 한두 살 그 정도밖에 안 어려요. 생각도 하기 싫지만 굳이 만나야 한다면 저와 만나야 할 수준의 나이대를 가진 명백한 어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동생은 이제 19된 애고요. 둘이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것도 모자라서 어른과 미성년자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것도 원조 교제라고 봐도 무방할 나이차 각자의 위치입니다. 대놓고 쓰면 글 잘릴까봐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그놈은 제대로 된 직업도 돈도 가진 것조차 하나도 없어요. 사람 조건 보고 좋아하는 건 몹쓸 짓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정도껏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나이대가 되도록 진짜 직업도 딱히 없고 모아둔 돈 전혀 없어요. 저희는 세종에, 그놈은 전라도 광주에 사는데 여기까지 올 돈 없다고 몇 번이고 동생이 광주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엔 동생의 생일인데도 케이크나 선물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쳐도 다른 날도 아닌 생일인데 오는 건 걔가 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올 차비 몇만 원조차 없단 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냥 없는 놈인 거예요. 날백수나 다름없는 놈이 제 동생을 가지고 노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 그놈 얼굴과 키, 사는 곳도 이름도 대충 다 알아요. 동생 문제를 떠나서 제3자의 눈으로 봐도 생선 아구보다 못생겼어요. 키도 165 안 됩니다. 160은 되려나 모르겠네요. 조건도 외형도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동생은 그놈을 인터넷으로 처음 만났어요. 목소리로 하는 틱톡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핸드폰 어플 중에 라디오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라디오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알기론 그놈이 거기서 방송했고 거기서 인연이 이어져서 여태 저러고 있어요. 나 참 실제로 알던 사이에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압니다. 저도 게임 좋아해서 온라인 게임 내에서 사람 사귀고 실제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정모도 몇 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치만 쟤처럼 나이차 많이 나는 사람이랑 저러진 않았으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더 잘 알죠. 인터넷에서 맺어진 사람들 중엔 결혼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거. 그 관계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도요. 넷상에서 실제로 만나는 사람 중에 더러운 목적 가진 연놈이 얼마나 많은지도 아주 잘 압니다. 저는 그 새끼가 제 동생을 그토록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놈은 확실하게 제 동생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빌라 살다가 현재는 아파트에서 살아요.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빈집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한동안 엄마랑 제가 이 집을 들락거리면서 청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하면 심심하고 적적하다고 어디선가 얻어온 블루투스 스피커에 핸드폰 연결해서 노래 틀어놓고 청소하곤 했거든요. 바닥 닦고 있는데 어디선가 기괴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랑 엄마는 그거 뭐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귀신이야? 하고 놀라고 있는데 알고 보니 동생이 엄마 핸드폰으로 걔랑 통화를 했고 그게 모르는 새에 녹음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쩌렁쩌렁 울리는 둘의 목소리. 그 새끼는 제 동생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별 이상한 애교 같은 거 시키고 동생은 그걸 또 시킨다고 하고 있고요. 그 뒤로 그 새끼에 웃긴다고 쳐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놈이 과연 제 동생에게 더 이상한 건 시키지 않았을까요? 듣는데 저게 뭔데 감히 내 동생한테 저러는지 싶어서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5번째, 동생이 가출했었어요. 얘가 그 라디오 어플이랑 유튜브랑 아무튼 기타 등등에 너무 빠져서 온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사니까 아빠가 화가 나셔서 애한테 한번 되게 뭐라고 했었나 봐요. 그 다음날 동생이 가출했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그놈이 사는 광주로 갔다더군요. 저 당시에 야간일 나가야 해서 낮에 내내 자고 있었는데 자다 일어났더니 애가 가출을 했대요. 결국 저 직장에 급하게 사정 대충 얘기하고 출근도 못하고 밤 11시 넘은 시간에 광주까지 걔를 데리러 갔어요. 그것도 집에 돌아오라는 엄마 전화에는 꼼짝도 안 하던 애한테 제가 전화해서 동생이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화하면서 어디야, 언니가 데리러 갈게.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있어. 하는 말을 해서 잘 풀린 일이에요. 그런데 제 여친이 지 사는 곳까지 왔는데 놔볼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그 어린애가 늦은 시간에 옷도 못 갈아입고 교복 입은 채로 그 먼 곳까지 혼자 갔는데 평소에 길도 잘 못 찾고 머리도 혼자 못 묶는 애가 거기까지 갔는데 걱정도 안 되나 봅니다. 결국은 기차역 내에 있던 경찰서, 미아보호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장소에서 동생을 인계받아 데리고 오는데 얼굴은 얼마나 울었는지 다 트고 눈물 자국도 그대로고 이렇게 무서워했던 애를 거들떠도 안 보는 그게 진짜 남친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그놈은 제 동생의 돈과 물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근데 생전 자기 꾸미는 거에 관심 없고 오로지 저처럼 게임 좋아하고 돈 욕심도 잘 없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돈을 달래요.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답을 안 하거든요. 어제 돈을 줬어도 며칠 안 가 또 달라는 식이에요. 한 번은 동생이 택배 붙인 데서 대신 한 번 붙여준 적이 있는데 그 택배가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오더군요. 받는 사람이 동생 이름이고 보내는 사람 이름이 그 새끼여서 택배 뜯어봤는데 동생이 그렇게 아끼는 게임기랑 게임 타이틀 전부가 들어있었어요. 동생이 자기가 하던 것들을 걔한테 보냈다가 돌려받은 모양인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원래도 의심하고 있었는데 택배 일도 있고 나서는 더 의심이 갑니다. 이런 것도 받았는데 돈이라고 안 받았을까? 그리고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는 돈. 돈만 주면 자꾸 그놈 만나러 광주 가려고 해서 요샌 돈도 안 줍니다. 여기서부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새끼는 제 동생과 우리 엄마, 자기까지 총 3명이 있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엄마가 그 대화방을 나가도 자꾸 부른대요. 그리고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자꾸 이상한 링크, 모 행사 이벤트 링크, 광고 링크, 유튜브 링크 등을 자꾸 보내고 그래요. 전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자꾸 엄마한테 친한 척 하는 건지, 엄마는 왜 그 새끼 장단에 맞추고 있는 건지, 커플링도 동생이 하고 싶다고 떼써서 엄마가 엄마 돈으로 해줬어요. 말이 돼요. 저런 놈이랑의 교제를 말려도 모자랄 판에 밀어주다니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렇게 셋이 대화하고 그놈 말에 어울려주고 하는 거 정말 싫어요. 그 새끼 엄마가 내 동생에게 자기 아들 만나지 말라고 떨어지란 식으로 말했다는데 벨도 없나. 그런 말 듣고 그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왜 저러는 걸까요? 몇 번이나 말했어요. 제대로 된 성인이라면, 생각머리가 있는 성인이라면 절대 믿자 안 만난다고, 만날 수가 없다고. 고딩 때부터 사귀어서 한 명이 대학생이 된 그런 케이스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만난다.
만나서도 안 된다. 그놈이 정상적인 놈이었으면 인터넷에서 사람 만나고 지보다 한참 어린 밑자를 만나겠느냐. 짜증도 내고 설득도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도 엄마는 듣지 않습니다. 점점 그놈이 괜찮은 놈인 것 같다고 하시네요. 환장하죠. 나중에 엄마 핸드폰에서 그 새끼 연락처 알아내서 제가 직접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해도 될까요? 이전에 고작 4시간 연락 없었다고 펑펑 울던 게 동생이라지만 그래도 이번엔 제가 나쁜 역할을 자처해서 나서도 되는 걸까요? 솔직히 보면 지금 엄마나 동생이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사이에서 저만 이러니까 오히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빠는 이 자세한 상황을 몰라요. 알면 집 다 뒤집어질 거고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을 것 같아 말을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영원히 날 원망해도 좋으니 그 새끼만큼은 떨어뜨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인터넷에서 나이만 더럽게 많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성인이랑 밑자가 만난다는 거 용납 가능하신가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